네, 안녕하세요. 스테이 우릉우릉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해외여행을 가는 이유 중 하나는 일상과 멀어진 곳에서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국내의 일상과 단절된 곳에서 새로운 자극을 얻고 새로운 모습을 얻을 수 있는 곳, 그런 공간을 기획해 보았습니다. 사이트로 울릉도를 선정했습니다.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신라장군 이사부 지하에서 웃는다. 이 노래 다들 아시죠? 3대가 덕을 쌓아야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 있듯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인식이 강하고 우리나라지만 어딘가 저 멀리 있다고 느껴집니다. 일상과의 단절을 위해서 물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가장 적합한 곳이 울릉도라고 판단했습니다. 울릉도의 역사를 보면 우상국 이후 1400년경부터 조선시대 초까지 무인도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의 울릉도는 멀고 가기 힘들었다는 인식과 달리 대형 여객선 취항과 울릉도 공항 운영 계획으로 앞으로 방문객들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면 현포리는 우상국 이전에 사람이 살았다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 이 고분의 개수가 38기로 가장 많습니다. 또한 조선 초기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울릉도를 찾은 이들이 첫 발을 디딘 곳이 현포입니다. 울릉도를 찾은 여행객들도 같은 감정을 가지길 바라며 이곳을 선정하였습니다. 대상지인 현포리 668은 마을로 들어서는 입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는 울릉순환로가 지나가고 대지 남동쪽으로는 바다가, 북서쪽으로는 산이 펼쳐진 경사가 비교적 완만한 공간입니다. 스테이 우릉우릉을 찾는 페르소나는 20대 중후반의 새 여성입니다. 복잡한 도시와 지루하게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자극을 찾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직장인으로 각자의 성향에 따라 원하는 공간이 다릅니다.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다실, 자쿠지, 산책길, 디자인 프론트 등이 있습니다. 배치 전략은 전체적으로 도로에 맞닿는 곳이 입구가 되고 로비를 거쳐 객실과 산책로를 즐기게끔 했습니다. 또한 각 객실들은 대지의 고저차와 다양한 각도로 시야가 서로 방해되지 않게 배치하였습니다. 과거의 울릉도를 엿볼 수 있는 것이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식생이라 판단하여 특산식물들을 선정하여 산책길을 디자인하였습니다. 스테이의 전반적인 디자인 전략은 투막집과 고분에 있습니다. 투막집의 특징은 우대기로 인한 반외부적 공간인 축담, 그리고 내부 실들의 성격을 단차로 구분하고 경계를 확정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울릉도의 역사성을 잘 드러내주는 이 고분은 할석을 이용한 적층 형태의 돌무덤입니다. 먼저 스테이의 대문인 로비동은 고분의 특징을 살려 디자인하였습니다. 또 투막집의 무거운 지붕과 고분 유적의 완만한 릉 형태를 활용해 사선 형태의 박공 지붕을 두었고 전체적으로 적용하여 통일성을 주었습니다. 로비동의 평단면입니다. 사이트의 자연적 특성을 활용하여 스태프 공간은 지하로, 게스트 공간은 지상으로 올려 동선을 구분하였습니다. 고분을 들어가듯 좁은 입구를 통해 들어서면 이렇게 빛이 가운데 들어오는 디자인 프론트가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바다가 보이는 로비동에서의 레스토랑 뷰입니다. 이곳에서는 울릉도의 특산물로 만든 조식과 석식을 제공합니다. 로비동을 거치면 산책로를 따라 객실로 향하게 됩니다. 객실의 주된 프로그램인 자쿠지는 바다로, 다실에서는 산이 보이게 배치를 하고 창 역시 바다와 산의 방향에 따라 높낮이를 달리하였습니다. 울릉도 전통가옥 특징인 축담을 표현하여 테두리의 반외부 공간을 만들며 일부에 다실을 배치해서 입구 쪽은 전이 공간, 뒤는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분할하였습니다. 또 이 세로 개구부는 투막집의 우대기에서 통로와 착력칼을 하는 발을 나무 루버로 활용하여 해석하였고 축담을 활용해 더 프라이빗한 활동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천창으로 울릉도의 하늘을 느낄 수 있게 하여 더 감각적인 스테이가 이루어지게 하였습니다. 1, 2인실인 유닛 A는 정방형으로 축담 요소를 넣고 컴팩트하게 평면을 계획하였습니다. 유닛 B는 3, 4인이 머무는 공간으로 일자형 평면에 길게 배치했고 공용 공간인 자쿠지와 현관을 중심으로 양옆의 침실로 동선이 나뉘게 하였습니다.
두 유닛 모두 전통적인 투막집의 일자형 구조와 칸의 개념을 유지하면서 현대적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유닛 B의 현관을 들어서면 정면에 커다란 창문을 통해 자쿠지가 보이고 그 다음 창을 통해 바깥이 보입니다. 여러 겹으로 둘러싸인 투막집을 현대적으로 풀이해 공간에 재미를 더했습니다. 객실 유닛 B의 자쿠지 그리고 유닛 A, B의 다실 사진입니다. 다음은 브랜딩입니다. 스테이 우릉우릉은 울릉도의 지역성과 우상국이라는 역사성을 가지고 시작된 곳입니다. 우릉우릉이라는 이름은 울릉도의 옛 이름인 무릉, 우릉을 다시 활용하여 과거로 돌아가 휴식을 취하는 우리의 스테이 성격을 드러냈습니다. 로고는 울릉도 바다의 해저선과 고분의 능선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한다는 의미로 제작하였습니다. 로고의 색상은 광활하고 시원한 동해 바다의 색에서 착안하여 푸른 계열의 팔레트를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2박 3일 여정 시나리오입니다. 1일차는 울릉도의 북면을 전반적으로 훑어보며 울릉도를 경험하고 주요 관광 명소들을 여행하는 코스입니다. 다음 날은 스테이 우릉우릉이 위치하고 있는 현포리 주변을 돌아다니며 옛 울릉도를 경험하게 합니다. 마지막 날은 저동항이 있는 울릉읍 주변을 구경하는 코스로 아찔한 절벽의 능선을 따라 산책하고 독특한 바위들의 모습을 눈에 담으며 3일간의 여정을 마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SNS 게시글은 앞서 설정한 페르소나가 관심 있는 것과 연결지어 그들의 입장으로 게시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우릉우릉의 인스타 프로필 페이지와 피드 페이지입니다. 이상 우상국의 흔적을 따라 발자취를 남기는 곳 스테이 우릉우릉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되게 좀 되게 건축적으로도 그렇고 당위성들이 있어서 되게 완성도가 높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PT도 잘 하신 것 같고요. 네, 한 가지 좀 궁금했던 게 건축적인 어휘나 그 구성에 대해서는 지역성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을 한 것 같은데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공용부라든가 실내 공간에서의 어떤 프로그램적인 지역성, 지역에 대한 뭐랄까 프로그램적인 특화 같은 것들이 혹시 조금 더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네, 뭐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일단 스테이 내에서도 울릉도의 어떤 자연들을 충분히 그 공간 안에서 누릴 수 있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다를 보면서 자쿠지를 경험하고 그리고 굳이 야외이지 않아도 어떤 반외부적 공간에서의 그 외부와 내부를 중간을 연결을 짓는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일단 자쿠지를 넣게 되었고요. 다실의 경우에는 울릉도에 있는 특산품들 중에 다양한 종류의 차들을 즐길 수 있고 또 어떤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울릉도의 높은 산들이나 자연을 보면서도 충분한 휴식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네, 다시를 넣게 되었습니다. 맞는 답변을 드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공용부라는 거를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서 했는데 로비 네, 말씀하시는 로비 건가요? 레스토랑 이런 게 있는데 이게 혹시 그러니까 단순히 고객을 맞이하는 공간 이상의 어떤 프로그램은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일단 저희가 그 고분을 컨셉으로 했던 건 울릉도에 있는 유적지이자 또 우상국을 대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잘 알려지지 않고 되게 묻어 있던 유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이런 역사적인 모티브가 되는 공간에 들어가서 그 공간을 충분히 누리는 것만으로도 이 울릉도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한 번 더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네, 저희는 그 디자인 프론트를 좀 더 건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에 강조를 두고 그 주변은 이제 바다를 더 누리고 자연을 누릴 수 있도록 레스토랑이나 이제 다양한 시설들을 넣게 되었습니다. 네. 두 가지 타입으로 유닛 디자인 해주셨는데 각 유닛별 가격대하고 전체적으로 2박 3일이라는 그 일정을 보냈을 때 어떤 가치들을 두고 있는지 설명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울릉도 내에 있는 스테이나 고급 호텔 숙박들을 조사를 했을 때
저희는 이제 내부에 두 가지의 유닛을 갖고 있고 또 저희는 조석식을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는 1, 2인실은 40만 원, 그리고 3, 4인실은 50만 원으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죄송한데 두 번째 질문이 어떤 질문이? 같은 질문이에요. 같은 질문인가요? 공용 프로그램 그럼 여기 레스토랑들은 다 네, 그 레스토랑에서 손님들은 식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있는 산책로를 따라서 식생들을 느낄 수 있게끔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에서의 식사들은 전부 그 로비동에서 활용이 가능하게끔, 그리고 다른 다른 기프트샵이라든가 다실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동선을 계획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주제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뭐 초개인화나 뭐 근미래에 대한 상상력 같은 주제를 던졌잖아요. 그 해석을 좀 저는 듣고 싶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거의 지역과 건축과 프로그램 위주로 얘기를 많이 해줘가지고 지금 이 취한 것처라는 프로젝트에 임하면서 어떤 좀 해석을 갖고 했는지 조금 더 부연 설명 듣고 싶습니다. 주제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셨을지. 그 초개인화라는 주제에서는 저희가 이제 페르소나에서 설정을 했고요. 페르소나에서 각자 다른 3명의 여성이 한데 모여서 같이 이제 여행을 가는데, 이 초개인화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실상 이제 사람이 조금 한 2~3명이 될수록 좀 뭐 숙박비 문제나 이런 거에서 좀 분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뭐 여행 동행을 구하거나 이런 경우가 요즘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정을 해서 그 문제를 접근을 했고, 저희가 울릉도에서 이런 역사적인 부분들을 계속 건드리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무래도 울릉도라는 그 섬 자체가 MZ 세대에게 있어서는 되게 새로운 존재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가기도 어렵고 접근하기도 힘든 곳이라는 그 편견을 좀 깨면서 동시에 그 어떤 이런 섬에서의 관광 자본이 충분히 활용이 되고 더 나아가서 이 섬에서도 어떤 재미난 그런 여행 요소들을 충분히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이번에 이 공모전 하면서 울릉도에 얼마나 있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여름에 여행을 가족들이랑 갔었는데 실제로 이 현포리를 지나치면서 좀 되게 마을이 한적하고 생각보다 여행객들이 많이 오지 않는 그런 장소를 발견했었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를 선정하게 된 계기도 있었고 이제 그러면서 한 일주일 정도 여행을 했었습니다. 네. 일주일 있으면서 울릉도 이 스테이로 오는 손님에게 가장 추천해주고 싶은 뭔가 인상 깊었던 경험이 있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물을 좋아해서 저는 일주일 내내 거의 수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속에 있는 그런 해양생물들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런 물속에서의 그런 레저 활동들을 좀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세 번째 팀 수고 많으셨습니다.